자, 오늘은요, 주제 17번의 두 번째 단원인 식민지 경제체제로의 재편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이 시기가 일제강점기 시기, 즉, 우리가 식민지를 겪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내용들이 상당히 좀 불편하고 화나고 짜증나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러한 시기를 우리가 또 정확하게 반드시 알고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또다시 이런 일을 겪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일본이 우리나라 경제를 식민지로 삼았기 때문에 어떻게 수탈해 갔는지 이제 그런 내용 볼 건데, 지금도 일본인들은 일제 강점기 때 우리 조선이 경제적으로는 발전하지 않았느냐. 일본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했다라는 이런 개쓰레기 같은 주장을 하고 있고 믿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런 일본의 주장을 어느 정도는 맞다라고 동의하는 또 일부 개쓰레기 같은 그러한 역사학자들 또 이러한 몇몇 몰지각한 국민들도 있어요. 그러나 말도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일본은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했기 때문에 식민 지배 목적이 뭐예요? 식민지를 얻어서 식량, 원료 이런 것들을 수탈해 가겠다. 그리고 본국에 자기 나라에서 생산했던 그런 상품을 신나게 팔아먹겠다라는 이런 목적으로 식민 지배하고 있잖아요. 일제 역시 일본 제국주의 역시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일본이 식민지 스타일 경제 체제를 각각 시기별로 어떻게 했는지, 어떠한 정책 또는 사업 또는 계획, 법 공포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시기별로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먼저 1910년대부터 볼게요. 우리 1910년대는 무슨 통치 시대라고 배웠죠? 아주 무식하고 단순하게 헌병 경찰 동원해서 일본 육군 대장 출신 총독이 무자비하게 했던 통치를 무단 통치라고 했잖아. 근데 이때 식민지 경제, 수탈 경제, 사업 역시 비슷해요. 자, 먼저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일단 식량 이런 거 많이 가져가려면 우리나라의 농지, 토지를 일본인들한테 나눠주거나 총독부가 빼앗아 가면 좋잖아. 그래서 그냥 와가지고 야, 땅 내놔! 라고 얘기하면은 저항이 있을 수 있으니 아주 또 교묘한 방법으로 마치 우리를 원하는 우리나라를 우리 농민들을 위한 것처럼 사기를 치고 토지를 빼앗아 갔던 사업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토지조사 사업이에요. 토지조사 사업. 사업의 명칭은 그럴듯해요. 야, 토지를 잘 조사해가지고 이 토지의 주인이 누구인지,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국가가 소유권을 보장해 주겠다. 땅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뭐 하냐? 신고해라. 그러면 신고해주면 국가가 토지 소유권을 정식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사업이 토지조사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거 나쁜 거 같지 않은데? 신고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얘네들이 일본 역시 이렇게 우리를 위한 사업을 할 리가 없죠. 자,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신고 기한이 굉장히 짧고 절차가 매우 복잡해요. 그 말하자면 땅을 갖고 있는 분들은 내일 모레까지 신고하세요. 그리고 신고하려면 서류 한 7가지 되는데 그 7가지 서류 준비해 오시면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거를 내가 알고 준비하려고 해도 일반 농민들은 글자를 잘 몰라요. 농사만 졌기 때문에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고 문맹, 즉 글자를 모르는 농민들이 부지기수예요. 하고 싶어도 못하고 또 몰라서 못하고 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를 일본은 미리 예상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신고를 이래서 신고를 못해. 신고를 하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 토지 소유권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죠. 토지 소유권 인정을 받지 못해요. X. 그러면 인정받지 못한 이 토지는 누가 가져가요? 총독부 소유가 되는 거죠. 야, 신고 안 했네? 그러면 땅 주인이 없다는 얘기네? 그러면 총독부가 관리한다. 뭐 이딴 식으로 이 사업을 진행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농민들의 토지는 소유권을 박탈당하고 조선 총독부 소유의 토지만 증가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벌어진 거예요. 자, 게다가 그러면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많은 상품을 팔아 먹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기업이 많으면 또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좀 불리하잖아. 그래서 한국인의 기업 설립을 억제하기 위해서 어떤 법을 하나 공포해요. 이게 뭐냐면 회사령이에요. 회사, 말 그대로 회사 컴퍼니에 대한 법령을 의미하는데 자, 이 회사령은요. 토지조사 사업과 또 달라요. 이거는 신고를 아예 못하게 해요. 그럼 뭐 하냐면 허가제예요. 허가제. 회사를 설립하려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총독부에서 허가를 맡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을 총독부가 허가를 많이 해주겠니? 안 해주겠니? 안 해주겠죠. 그래서 결국 총독부의 설립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건데 허가를 대부분 안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조차도 기업 설립 및 활동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면 신나게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물건을 팔아먹는 거죠. 이래놓고 우리나라 경제를 일본이 발전시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진짜 이거는 정말 주둥아리 다 찢어버려야 되죠. 그러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우리 교재 보고 요거는 이제 요거 밑에 내용 보고 할게요. 자, 일단 10년대 1910년 무단 통치 기간에는 두 가지 사업, 토지조사 사업과 회사령 공포 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20년대로 넘어가면 이제 이른바 문화 통치 시기라고 했죠. 근데 20년대에도 일본이 굉장히 쌀 부족 문제가 심각해져요. 왜냐하면은 특히 이제 일본도 이제 공황을 막 겪게 되고 또 공업 위주의 산업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농촌에서 쌀 생산하는 양이 부족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식민지였던 조선에서 쌀 생산을 늘리면 되지 않겠느냐. 쌀 생산을 늘려면 그 늘린 만큼만 일본에 가져가겠다. 그러면 조선에서 평소에 쌀 생산했던 것만큼은 그대로 조선에서는 그냥 유지가 될 수 있다. 한마디로 증산된 양만큼만 일본에 가져가겠다라는 이 계획이 산미 증식 계획이에요. 산미, 쌀 생산을 증식하겠다라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야 너희들 농촌 보니까 너무 쌀 생산하는 방식이 좀 구려. 시설도 너무 구리고 또 농민들이 농사 기술을 잘 몰라. 그래서 우리가 시설 좀 만들어주고 기술 좀 알려줄게. 그래서 쌀 생산이 늘어나면 그거 일본에 가져갈게. 그러니까 너희들한테는 전혀 피해가 없는 거야? 라는 식으로 이딴 식으로 일본이 또 개 사기를 쳐요. 자,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자, 보세요. 이 결과 한번 보세요. 결과를 알아야 돼요. 자, 결과. 쌀이 증산된 증산량. 응? 자, 쌀 증산량. 증산이 되기는 해요. 옛날에 평소에 한 100 정도를 생산했다고 하면 한 110 정도 조금 증가해. 그러나 원래는 한 150 정도로 50을 더 증산하겠다고 계획했는데 조금 110 정도로밖에 증산이 안 돼. 그러면 10만 가져가야 되는데 얘네들이 50을 계획대로 가져가요. 즉
1번 쌀 유출량은 증산량보다는 훨씬 더 크다는 거죠. 또 여러분들 공부할 때 계획 세우잖아. 내가 한 뭐 1시간 정도 자던 거를 그냥 50분만 자고 10분 동안은 밥을 먹겠다. 응? 나를 위해서. 라고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로는 뭐 1시간 자던 거를 50분만 자는 게 아니라 거의 59분을 자요. 잠자는 시간은 별로 안 줄이고 대신 내가 먹겠다라는 10분의 그 먹는 시간은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시간 자던 거를 1시간 너무 이제 좀 너무 작네. 10시간으로 하자. 10시간 자던 거를 내가 공부하려고 어 5시간만 자고 5시간은 뭘 맛있는 걸 먹을게, 나를 위해서. 그랬는데, 실제로는 10시간 자려고 했던 걸 9시간만 자. 1시간밖에 잠 시간이 안 줄여. 대신에, 먹으려고 했던 5시간은 그대로 처먹는 거예요. 응? 자, 내가, 좀 불편한 거는 계획을 지키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계획을 지키는 거죠. 이런 쓰레기 같은 그런 짓거리들을 일본이 했던 거예요. 결국 쌀의 유출이 엄청나게 심각해지고, 우리는 쌀 생산을 열심히 했는데 생산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먹을 쌀들은 더욱더 부족해지는 아주 미스테리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못 먹으니까 뭐라도 먹어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만주에서 감자, 고구마를 수입해 오는 거죠. 죽 써서 개주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1930년대 가면 일본이 이른바 병참기지화라는 정책을 실시해요. 병참기지. 자, 병참기지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병사들, 병력, 뭐 무기,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쟁 기지라고 보시면 돼요. 병참 기지화는 우리나라의 어떤 전쟁 준비 기지. 응? 왜냐면 전쟁을 일으키잖아, 일본이. 그래서 한국, 조선을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기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습지 한반도를 침략 전쟁을 위한 군사 물자 고급 기지로 만들겠다라는 거. 요게 뭐라고요? 무슨 정책? 병참 기지화 정책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1931년 만주사변을 시발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까지 전쟁을 확산시켜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준비, 전쟁 준비를 다 한 거예요. 자, 그래서 1930년대 이후 군수 산업만, 자, 무기를 만드는 이 군수 산업만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요. 그 대부분 공장을 만들어도 무기 만드는 공장 같은 것들만 만드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공장을 만든 개수는 30년대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해요. 이래 놓고 지금 일본은 무슨 주장을 하냐면, 야, 너희들 공장 하나도 없던 거 일본이 와가지고 공장 지어준 거 아니야? 감사한 줄 알아야지? 라고 이런 미친 개소리를 하는 거죠. 근데 그 공장이 우리 필수품, 생활품, 뭐 우리 경제의 어떤 기본이 되는 그런 공장을 만들어 줬다라면, 그랬다라면 우리가 아리가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공장의 대부분은 뭐다?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군수 공장이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살이 찔 때 내가 정말 멋진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좀 필요한 부분이 다 이렇게 균형 있게 쪄야 되는데 삐쩍 말랐는데 배만 어마어마하게 튀어나왔어. 최악이죠, 최악. 살 안 찌는 일만 못하죠. 근데 일본인들은 야, 니네 우리가 살 찌워줬잖아. 배만 볼록하게 해놓고 살 찌워줬잖아. 몸무게 늘어났잖아.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게다가 우리나라 노동자들 공장 끌고 가서 임금 제대로 안 주고 이거 노동력 착취하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의 수많은 지하자원 이거 다 훔쳐가고 뺏어가고 또 여기에 대한 우리 민족운동 여전히 탄압하는 이러한 일들이 1930년대 이후
병참 기조와 정책을 추진하면서 벌어진 일들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우리 교재 133페이지 자료 한번 보고 가실게요. 자, 식민지 수탈 경제 체제에 대한 건데, 자, 첫 번째 위에 자료 보면 토지 조사령이라고 하죠. 자, 토지 소유자는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게 중요하겠죠? 기간 내에, 근데 기간이 길어 짧어. 무지하게 짧죠. 짧은 기간 내에 주소, 시명, 명시 뭐 이런 것들을 신고해야 된다라는 게 토지조사령이라는 법령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기간 내 신고를 많이 못하게 되고 그러면 신고하지 않은 땅은 총독부가 가져가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910년대 무단통치 때 복잡한 신고 절차를 짧은 기간 내에 해라. 총독부에 신고해라. 하지만 신고를 하기 힘들었겠죠. 자, 그 다음에 회사령. 회사 설립은 총독의 허가를 받아라. 총독이 허가해 줄까 안 해줄까? 한국인 기업은 허가를 안 해주겠죠. 그러니까 결국 10년대에는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토지를 빼앗아가고 또 우리나라 한국인 기업 설립을 막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 자, 그 다음 20년대 가면 일본이 식량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쌀 생산을 늘리는 자, 이른바 뭐다? 산미 증식 계획을 추진하였다. 그래서 쌀 생산을 조금은 증식했지만 이 증식하고자 했던 목표에 비해서 그만큼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한 대로 뭐는 가져갔다? 쌀은 가져갔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는 쌀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마지막 30년대 자 일본이 만주 침략 전쟁을 하다 보니 이제 군수물자를 공급해 주는 기지 이게 무슨 기지? 무슨 화 기지? 병참 기지화 기지 정책이라고 했죠. 그래서 많은 자원을 또 약탈해 가요. 보시면 또 금속류 같은 거 이거 무기 만들려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쌀 가져가는 선미증식 계획 때 쌀 가져가고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후 일본은 매 시기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나라 식민지 경제 수탈 정책을 실시해 갔다라는 정말 좀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좀 봤는데요. 교과서 자료도 이제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뭔가 이제 가져가려면 빨리 운반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배웠는데 많은 이권들 중에서 이 철도권만큼은 일본이 전부 다 독점해서 철길을 깔아요. 그래서 여기에 많은 물자를 수탈해 가겠다. 또 전쟁 물자를 또 보급하겠다. 뭐 이러한 용도로 철도를 다 깔아놨고요. 그리고 이제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결국 일본은 많은 땅들을 신고 못하게 해서 가져갔다. 요게 이제 10년대였고 20년대 가면 이제 무슨 계획? 산미 증식 계획. 그래서 뭐 이런 수리조합을 만들고 이러한 뭐 댐 같은 거, 저소지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쌀 생산을 증가시켜 줄게 라고 했지만 증산된 것보다 더 많은 양을 어마어마하게 가져가니까 쌀이 증산된 거, 쌀 생산 조금 늘어난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30년대 이후에는 병참 기지화 정책을 이제 했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전쟁 준비 기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남면 북양이라고 있는데 남쪽에는 면화를, 북쪽에는 양을 기르게 해서 일본의 원료, 그러니까 면과 양, 면직물, 모직물 만드는 원료를 일본 기업에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또 정책을 펼친 거예요. 남면 북양 정책. 일본 기업을 위한 원료 제공 차원에서 이런 것도 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대부분 일본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그러한 공업 위주로만 발전을 했다라는 거. 우리나라의 편의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일본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민지 경제 정책에 대해서 자, 공부했고요. 이 안타까운 우리 식민지 경제 정책에 대한 내용은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배워서 마무리하고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강복 이후에 눈부신 우리나라의 또 경제 발전을 또 어떤 과정과 흐름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경제 발전을 해왔는지 그런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